일단은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니까 오늘 오후면은 경선에 몇 명이 참여할지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 경선 일정이 좀 바뀌었던데 후보들이 전부 참여하는 비전 대회가 일단 추가가 됐고 뭐 조별 토론회가 원래 3번 정도 있었는데 A, B, C조 이렇게 해서 그게 2번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후보가 좀 난립할 걸로 보이다가 자연스럽게 좀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이제 몇 명인지에 따라 가지고 몇 번 치르는지가 결정되는 건 뭐 당연한데다가 네. 사실 또 가장 또 언급이 많이 됐던 분들 중에 하나인 오세훈 시장이 빠진 거, 예. 유승민 전 의원 빠진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 경선판을 굉장히 또 요동치게 만든 것도 맞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 빠진 것 때문에 이게 흥행도 잘 안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고 관심도 모을 수 있을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일정도 짜이고 예. 뭐 그렇게 방식도 결정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세훈,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력이 좀 있는 후보로 꼽히기도 하고 물론 미세하게 오세훈 시장이 탄핵 찬성이 아니라 탄핵 소추 찬성이다 이렇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상의 탄핵 반대 주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빠지고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말을 반대로 했네요 제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만 후보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 마치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나머지들의 좀 구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탄핵에 대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 오히려 친윤 강성 후보 쪽에서는 더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게 이례적인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통령은 파면이 됐는데 오히려 친윤들은 더 민심을 업고 출마를 그렇죠. 계속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원들의 마음이나 윤심이 아직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낳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쏠림에 대해서 이게 경선 과정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이게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의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구나. 이 정체의 원인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오히려 본선에서 자신의 장점으로 꼽히는 중도 확장성, 외연 확장에 대한 그 장점이 당내 경선에서는 크게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걱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토허제 문제가 본인의 실책으로 또 발목을 잡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시정 능력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장점이 본선 가서 유리할 것이다. 요 두 개가 사실 당내 경선에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이게 그 이슈로 매몰됐을 때 나의 장점은 하나도 부각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얻게 되는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 이슈도 있었고 네. 토어제도 그렇죠. 있었고 경선에선 사실 가장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후보끼리 내전이 가장 참혹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게 막 다뤄져 가지고 만약에 4강도 못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잠룡으로 불려왔던 기존의 이제 이미지에서 크게 타격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 만약에 후보가 됐는데 지금의 이 지지율 가지고 지지부진한 게 그대로 갈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 얘기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보다 본선 경쟁력이 없네. 중도 확장력 있다 그러더니 별로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려 가지고 외부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야 된다. 단일화해라 뭐 이런 식의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시장직 던지고 후보가 된 상태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직까지 던졌는데 단일화하라 그러면 그 압박이 거셀 경우에 이것도 안 받기도 뭐하고 받을 네. 경우에 자기는 그럼 갑자기 기탁금 뭐 3억 정도 내가지고 경선만 상처 입은 영광을 치르고 그러고 시장직도 날아가고 후보직도 날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입게 될 상처나 그 이후의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당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갔을 때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빠지면서 사실 경선 전체에 대해서도 빨간불 들어온 건 저는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랑 판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제 나온 후보들 몇 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음. 그때도 뭐 윤심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렇죠. 저도 예. 어제 그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께서 이제 뭐 한동훈만은 안 된다. 그러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또 도저히 설전벌이고. 같이 갈 수 없는 후보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두 분에 대해서 다 공히 정말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처럼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미 조짐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 빗댔잖아요. 그 두 가지 다 예. 그 당신 민심 모두에게 마음에 좀 무게를 더 얹는 되게 좀 힘든 얘기들이에요. 저는 둘 다 그렇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 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두 분 다 정말 그렇게는 안 갔으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이 모습이 겹쳐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양쪽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도 마이너스였지만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한동훈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 캠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63%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네. 근데 그 발언이 아니었으면 더 나왔을 거라는 자체 조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마이너스가 됐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당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본선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룰대로 싸웠으면 좋겠고 네. 그 싸움이라는 것도 건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싸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스포츠도 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룰대로 싸우면은 경기 결과에 승복하고 마지막에 정말 서로 포옹해주고 격려해주고. 리스펙트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길거리 막싸움처럼 이렇게 룰 없는 싸움은 네. 평생 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보는 사람들도 못 봐요. 고개 돌아가요. 네. 우리가 UFC 경기는 경기로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싸우더라도 네. 룰이 있거든요. 심판도 있고. 네. 근데 길거리 싸움은 정말 우리가 고개가 돌아가요. 못 보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그러네요. 비슷한 싸움 같지만 룰과 경기장 안에서 심판이 보는 데서 하는 것과 그런 식의 어떤 예측 불가의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싸움은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